색출은 색출대로 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당하게 가결을 요청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표결 전날 방탄을 해달라고 읍소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는 돌아오시게 된다면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당 내에서 어떤 더민주 혁신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원외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굉장히 좀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색출해서 어떻게든 배격해야 된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당대표 권유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침부터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당내 상황 이번 앵커에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의 일성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지만요. 국민의힘은 이제 귀성 인사 대신 긴급 의총 열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였죠. 홍익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요. 네. 전반적으로 친명화가 좀 더 강화됐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상 뭐 무리한 수사다,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총공을 펼칠 수밖에 없고 또 펼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도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고 경제도 어려운 와중에 정치권이 너무 이번 사건 하나로 몰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처럼 이 녹록치 않은 당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른바 비명계가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소위 비명계 의원들의 발언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검찰이 이제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예.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압박에서는 법원이 이제 구해준 거죠. 예. 근데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도망 다닌다, 방탄 정당을 한다 예. 이런 국민의 불신에서 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 국민한테 약속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한 거지. 네. 구속되라고 한 거 아니다.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뭐 개딸만 뭐 추종하는 그런 팬덤 정당을 지금은 이제 끊어내야 돼요. 뭐 누구를 색출하다, 누구를 뭐 알겠습니다. 찍어서 뭐 골라낸다. 이거는 뭐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입니다. 자, 먼저 장혜찬 최고위원.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표창해야 된다 이런 발언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고마워할까요? 당장 색출하고 징계하겠다는 이야기 오늘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응천 의원 말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될수록.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색출은 색출대로 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당하게 가결을 요청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표결 전날 방탄을 해달라고 읍소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는 것도 누구를 색출해서 징계하는 것도 참 민망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주 한번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 한 3분 정도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이전과 기류가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얘기하는 뉘앙스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어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요구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목소리 계속해서 낼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저는 빠르게 저는 소멸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비명계니 친명계니 오히려 비명계에서도 그냥 내년 총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러한 비대위 체제로라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침에 회의 때 정청래 최고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은 어쨌든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뭔가 좀 안정화될 거로 얘기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외상값 계산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왜 당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으로서 특히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될까? 자당 의원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치라는 것이 한자로 풀어보면 물수변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 판단과 당원들의 판단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뭐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색출할 겁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최고가 부결 던졌다는 거, 가결 안 던지셨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품격을 가지면서 자당의 어떤 의원들과 저분들을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게 오히려 더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나의 뜻이 다르니까 같이 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국민의 선택과 유권자 선택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이 다 정할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정청래 위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에서 좀 알아봤는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원내 지도부까지 해서 소위 이제 친명 지도부로 쭉 꾸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당내 구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참 궁금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오잖아요, 관련해서. 맞습니다. 앞서 두 패널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색줄에서 분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원팀으로 총선을 향해 그대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통합적인 당 운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표결 이후에 뭔가 원팀으로 가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찍어내기, 비명, 공천, 학살 이런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보면 이 통합, 원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는 돌아오시게 된다면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당 내에서 어떤 더민주 혁신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원외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굉장히 좀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색출해서 어떻게든 배격해야 된다. 이분들을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차피 이것도 다 내년 총선 때문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공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로 경쟁을 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찍어서 저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30-40명 정도의 오히려 이 가결파라고 하는 비명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나중에 지역구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어부지가 될 수 있는 지역구도 꽤 있어요. 그럼으로써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의석을 뺏길 수도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나와 뜻이 다르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라. 아니 그분들이 국민의힘 가시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안에 있으면서 이분들을 품고 가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정치이지 저는 이분들처럼 근데 저는 이분들의 뭐 대의적인 정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분들이 자신의 공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표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셔서 건강 회복한 후에 돌아오셔서는 오히려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제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지명식 최고위원 자리가 한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비명계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명계를 어쨌든 통합으로 하려면 그 전초전은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면 대표의 목소리는 말은 아마 통합을 예측했지만은 당의 구심점이나 어떤 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이재명을 감싸고 있는 것은 당의 기류는 굉장히 친명계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기할 때 이탈표가 39표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탄핵. 기각에 대한 탄원서 할 때 네. 6분이 안 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네. 그 사이에
일부 의원들의 기류는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우리가 비명계 세 분의 어떤 인터뷰 내용에서 보다시피 구속되라라고 해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에 자기는 부체포 특검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 법원에서 심사 받아서 와라.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무도한 정치적 영장 청구이고 어떠한 그러한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 당신 구속되세요. 이러려고 가결을 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이 방탄전당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벗어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 저는 오히려 의원 개개인들은 다 그런 가결표 던진 의원들도 개개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어떤 대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당초 오늘 오전에요. 추석 귀성객 인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취소하고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묻건 구속, 6번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백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지금 의원총회 전에 최고위원 회의도 열었죠. 네, 당내 네. 분위기 좀 어때요 오늘? 일단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점쳤습니다만 의외의 결과에 논란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다만 일단락 될 뻔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칠 만한 부위는 더 넓어진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소명된 혐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원래부터 추석 시즌부터는 이 여당답게 민생 행보, 정책 행보를 더 많이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투트랙으로 가동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이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법 리스크는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력은 줄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임재 변호사한테 좀 의견을 들어봤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현저히 낮고 그러면 재판은 계속해서 좀 지리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다가 총선은 돌아올 것이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공세를 펼치는 동력은 좀 잃지 않았냐. 총선까지는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미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책임을 저희가 물어야만 하는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러 가지 나머지 보강 수사나 기소 후 또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진술이나 증거들이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이라는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담이 클 겁니다. 공천받기 전까지는 우리 대표님이지만 공천받은 후에는 이재명 대표 우리 지역에 유세 오지 말라고 해요 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2018년에 보수 정당에서도 그 비슷한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뭐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세한 생명력으로 여의도에 돌아온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친명계가 환호하나 장기적으로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 여야 당내 상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